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고3 3월 학력평가 화학원 총평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일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라서 더더욱 더 떨리고 긴장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 열정을 쏟아낸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했고 진짜 잘했어요. 끝까지 시험을 잘 치렀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너무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3월 학력평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점수를 반영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객관적인 지금의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특히나 겨울방학 동안 했던 공부의 방향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한 어떤 체크 포인트가 되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물론 잘 봤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또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내가 기대한 것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실망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떻게 한다?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실수 없는 강점으로 맞추기 위한 그런 기회로 모의고사를 활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난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작년 수능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거는 문제의 구성 방법이라든지 어떤 순서가 비슷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3월이랑 비교했을 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보다는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징은 아주 쉬운 문제, 이렇게 보자마자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가끔 있잖아요. 그러한 개수가 좀 줄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주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 또한 출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도는 좀 평이했다. 이것도 좀 상대적이긴 하죠. 나의 공부 상황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느냐에 따라 그래도 한번 객관적인 지표를 생각해 보자면 수능과 비슷하고 작년 3월보다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원별로는요, 굉장히 균일하게 잘 분포돼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요. 1번은 항상 1단원 화학의 유용성과 4단원의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과 같이 묶여서 나오는 문제일 것이고 18, 19, 20번 같은 경우에는 양적 반응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화학 신전과 몰과 관련된 문항일 것이고 두 번째 페이지랑 세 번째 페이지에는 2단원과 3단원의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항상 그렇게 배열이 되게 되어 있죠. 그 배열에 맞춰서 고르게 분포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항 번호만 봐도 이게 어떤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좋아요. 보여야 해요, 앞으로는. 자, 다음 번으로 볼 거는 출제 경향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땠냐? 2단원과 3단원은 내용이 어렵진 않죠. 하지만 어떻게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딨냐면 조건을 여러 개를 주면서 걔네를 빨리빨리 순서를 제대로 파악하게끔 내 사고가 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한 문항들이 좀 많은 편에 속했습니다.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하지만 1단원이라고 하면은 양적인 관계 계산하는 거죠.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진 않고 기존 기출문제랑 유사하게 혹은 연계교재 속에 있는 문제와 자료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써놨어요. 핵심 개념을 포함한 뭐가 나왔어? 익숙한 유형의 문제가 다수 나왔다. 그 말은 단원별로 나와야 될 문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철저하게 되고 실전력이 어느 정도 키워진 상황이었다면 그것들을 눈에 잘 담을 수가 있었을 거고 시간 배분에 성공해서 좋은 점수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눈여겨볼 문항은요, 제가 뭐 난도에 따라서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공부 시간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넣어왔습니다. 8번이 동위원소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봤던 것보다는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 8번을 통해서 평균 원자량과 분자량, 동위원소와 관련된 거 정리 꼭 해주시고요. 14번입니다. 양자수, 오비탈 전자배치 표현, 뭐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주양자수, 자기양자수 이런 애들 많이 나오죠. 걔네들에 해당되는 연산, 어떠한 오비탈에 해당되는 건지 찾는 거 14번으로 연습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15번입니다. 금속과 금속이온의 반응, 아주 예전 교육과정에 비하면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포인트예요. 15번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도록 핵심 개념들 완벽하게 체화시켜 주시고요. 17번 또한 표현입니다. pH랑 pOH의 차이, 그게 산염기의 농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개념이라든지 특강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18번은 이번 3월 학평에서는 계산을 잘하면 됐었거든요. 원자수를 계산할 때 한 번에 못 가더라. 어떻게?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그 개념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8번 문제에 눈여겨볼 문항으로 넣어왔습니다. 19번과 20번은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죠? 중화반응 양적관계, 화학반응식과 양적관계인데 아주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19번 계산을 실수하지 않았으면 됐을 텐데 앞으로의 모의평가라든지 학력평가에서는 이과가 포함된 반응으로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계교재 및 기출 3개년을 통해서 훈련을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번은 기체의 밀도와 관련된 것이었죠. 그 밀도를 반응량과 관련해서 분자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어야 되는지 계수 찾고 화학의 기본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적용할 수 있는 문제여서 능여벽을 문항으로 넣어왔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답률에 맞춰서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문제들을 위주로 넣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3월 학력평가 봤어요. 그대로 끝내면 절대 안 되고요. 앞으로 나를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성장할 수 있게끔 이 학력평가를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믿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게 앞으로의 나의 점수, 등급 향상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자, 공부의 방법, 방향 설정에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것이고요. 내가 뭘 틀렸는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그 공부 방향 설정에 도움이 줄 수 있고, 두 번째, 약점 단원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원별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세부 영역에 대한 학습,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공략을, 양점을 공략해 나가는 어떤 공부를 한다, 나한테 맞는 똑똑한 공부를 계획하는 것을 3월 학평에 해당되는 활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수능 개념이라든지 수능 특강으로 돌아가서요. 해당 개념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꽉꽉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은 점점 늘게 될 것이고요. 실수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 3월 학평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는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